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인사이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소파이 실적이 나와서 제 개인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기대만큼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은 하지 않는 모습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죠. 최근에 핀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번 실적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리뷰하겠습니다. 행복 회로를 모두 걷어낸 상태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할 예정이니까 제가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한 25페이지 넘거든요. 영상 못해도 20분 넘어갈 겁니다. 네. 쭉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추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학자금 탕감이 시작될 때까지 추매할 생각은 없고요. 영상 자주 못 올리는 건 바빠서 그렇습니다. 진짜 바빠져서 그렇고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도망친 거 아니야라는 댓글을 제가 꽤 많이 지웠는데, 아래 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의 활성 사용자 수입니다. 네,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한 4월부터 진짜 빠르게 수직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업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영상을 올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죄송한 마음이 있고, 존버하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소파이의 강성 주주쯤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은 그냥 짧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멤버가 늘긴 했지만 저번 분기 대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번 분기는 워낙에 많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 분기가 나쁘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기록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더 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품도 역시 저번 분기가 기록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이번 분기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갈릴레오 계정 수도 역시 계속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거의 똑같은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쭉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요즘 같은 시기에 다행이다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교차 판매나 대출이나 금융상품의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반복하지만 더 늘면 좋았겠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고요.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건 여러 실적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카드 사용이 카드 부분의 성장이 굉장히 기록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 외에 인베스트 머니, 그 외의 상품들도 늘고 있으나 더 많이 늘어야 하는 건 역시 전 개인적으로 카드라고 보고, 이러한 교차 판매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소파이는 성장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에비타가 더 좋아졌으면 좋았겠지만 문제는 이번 분기가 아니고 다음 분기가 문제죠. 이번 분기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지만 걱정이 되는 건 다음 분기에 과연 얼마나 충족해 줄 수 있을지. 왜냐면 여러 이슈가 이제 다음 분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학자금 이슈에 본격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이제는 접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박살이 났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슈, 계속 연기되고 있고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시장 환경 때문에 1분기에 학자금 대출 박살 났고요. 개인 대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금리가 더 많이 오르기 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늘 수 있을지, 이것마저 안 늘었으면 진짜 큰일이었겠지만 일단 는 게 다행이고요. 주택 관련 대출도 개 박살 났습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왜냐면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 대출만 믿을 수 있다. 앞으로 이거에만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업체들은 관련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두 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걸 숫자로 직접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내용을 쭉 보고 우리가 앞으로의 소파이를 기대했을 때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같은 의미로 뱅크 차터의 효과를 보고 있냐 아니냐와 같은 말이 됩니다. 소파이의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 에비타가 좋아지고 수익이 좋아지기 위해선 결국은 수익성이 높은 대출을 더 많이 해줘야 한다라는 것. 소파이가 현재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뱅크 차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리파이낸싱 등등이 아주 제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건 얼마나 많은 예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기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는데, 물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만, 안 좋은 뉴스도 이번 분기에 꽤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도 않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분기 말에 12억 달러의 예치금이 있다고 합니다. 약 1조 5천억인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소파이 시총과 비교했을 때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걸 우리가 좋아하는 랜딩 클럽과 한번 이래저래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에서 소파이의 이 시총을 좀 그나마 붙잡아주고 있는 건 이 뱅크 차터 또 이 대출 관련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금융상품 관련해서는 돈을 쓰고만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파이 현재 리뷰를 보자면 미래 가치보다는 일단은 현재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는 소파이의 미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좀 관점을 바꿔서 오늘 당장 어떠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비교해 볼 거고 테크네 지수 인수나 여러 가지 좀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랜딩 클럽을 비교해 보자면 랜딩 클럽은 제가 이런 걸 좀 소파이에 기대했었습니다. 소파이도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우리도 좀 좋았을 텐데 자금 조달 비용이 랜딩 클럽의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비해서 약 3% 감소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록적으로 감소한 건데 아마 최대치겠죠. 소파이도 이런 언급을 좀 해주면 좋았겠습니다만 정확히 이런 언급은 없지만 어쨌든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 소파이도 얼추 줄어들었겠죠.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었는지까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은행에 대한 수수료를 없앴다. 왜냐하면 파트너 뱅킹 없이 이제 본인들의 예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파이도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요거는 랜딩 클럽이 뱅크 차터가 난 후에 그 다음 분기 실적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던 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비교해 보자면 랜딩 클럽은 2021년에 전체 예금이 총합이 3.1B고요. 소파이는 1분기에만 1.2B였습니다. 대충 그냥 3분의 1이죠. 물론 랜딩 클럽과 소파이의 기업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치로 비교하면 좀 어렵지만 적어도 랜딩 클럽에 비해서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간단히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나쁘지 않게 성장을 하고 있다 정도를 일단 요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들은 대체로 이번 분기의 성과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을 한 게 맞으니까요. 다만 이만큼 성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만큼 성장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회원수도 좋았고 만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소파이의 죄송합니다. 노래가 잠깐 나왔어요. 소파이의 실적이 좋아지기 위한 조건들을 점차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 굉장히 강력한 예금으로 끌어오기 위한 고금리를 해주고 있는 건 여타 업체들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투자죠.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돈 쓰고 있다와 같은 얘기죠. 투자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도 역시 이런 얘기 열심히 했습니다. 개인 대출 연체가 최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소파이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대출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소파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용도가 좋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대출을 많이 해주는 곳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랜딩클럽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소득이 절대 낮지 않은 정도로 높고요. 피코 점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훨씬 더 높고요. 개인 대출보다 학자금 대출이 훨씬 더, 굉장히 견고한 수준인데, 피코 점수가 775입니다. 꽤 높죠. 이거 기억하시고, 랜딩 클럽으로 보자면 랜딩 클럽은 여기 보시면 722입니다. 랜딩 클럽과 비교하면 소파이가 훨씬 더 안정적인 대출을 하고 있고, 고객들의 소득도 훨씬 더 높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연체도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랜딩 클럽과 소파이 연체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소파이도 줄이고 있고 랜딩 클럽도 줄이고 있으며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랜딩 클럽보다 좋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 나쁘지 않다. 대출 부분에서의 성장은 여러모로 좋아지고 있는 게 맞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성장이 좀 더뎌 있다. 그러니까 이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내실은 좋아지고 있다. 다만 환경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환경만 좀 받쳐주면 지금 이 갖춰놓은 내실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죠. 대출 부분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건데, 이게 일단 더 많이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데, 수익성이 좋아진 건 물론 맞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총량이 좀 많이 늘었으면 어떨까. 개인 대출이 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 학자금 박살, 주택대출 박살 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을 충족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출 부분 전반적으로 좋다는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 부분에서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쪽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합니다. 소파이를 은행 또 대출 기관으로 본다면 뭐 나쁘지 않은 소식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도 내실이 좋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경만 좀 받쳐준다면 충분히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모로 좀 변수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정도니까 앞서 랜딩 클럽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로 여기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주 약 1억 달러의 예금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충 1,000억이거든요. 대충 1,000억이니까 1년이 52주라고 치면 약 52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 약 6조가 넘는 걸 확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년 뒤에는. 이렇단 이야기는 이걸 다시 대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물론 이 그래프가 꾸준히 그냥 일주일에 1억씩 늘지 않을 거고요. 더 가속화돼서 확보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물론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늘리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소파이의 회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언젠가 좀 확실히 탄력을 받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 뒤의 소파이를 보자면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싱도 가능해지며, 그리고 예금도 많아지며, 어느 순간 그 시점이 된다면 분명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드디어 뱅크 차터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온다면 주가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져야겠죠. 그리고 B2B에서 후원은행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갈릴레오 관련된 내용에서 나온 건데요.
소파이가 원래 파트너 뱅킹을 이용해서 대출 자금을 끌어오고 있었죠. 근데 소파이도 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을지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의 수익성을 좀 더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아직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게 없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아직 추매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 이 만달러 탕감에 대한 이슈를 질문했습니다. 만달러 탕감이 소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노토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소파이 학자금 대출 제융자의 평균 금액이 7만 달러라고 합니다. 만 달러를 탕감해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고객 수가 앞으로도 7만 달러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7만 달러였고 앞으로도 얼추 7만 달러쯤일 텐데 이 7만 달러가 6만 달러로 줄어들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15% 내외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일단 기정사실. 만약에 5만 달러가 탕감이 된다고 하면 약 60% 70% 이상의 일단 깎여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노토는 만 달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7만 달러가 평균이다. 그래서 만 달러, 5만 달러를 보자면 굉장히 그냥 숫자로만 보자면 이 정도의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 탕감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다. 당연하겠지만 갚아야 하는 그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건 우리도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이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충분히 수요가 더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리파이낸싱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어느 시점 그 순간에는 굉장히 몰리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의 강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용카드 부분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 담겨 있고요. 랜턴 소개해주는 서비스죠. 그리고 파가야, 신용평가 등등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추가해서 추가 수익을 내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채권 전체 시장에서 5.5%의 점유율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1분기 약 1년 만에 1.5% 증가했습니다. 많이 늘었죠. 소파이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좀 더 했으면 좋았다. 라는 걸 계속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대한 기업 평가, 에비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2022년도 망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22년도가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서 이 내용 꽤 중요한 거였는데 2023년도 내용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좀 지켜봐야 된다. 역시 여러 변수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언급은 좀 하지 않은 이번 실적 발표였습니다. 빠르게 이야기했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